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해장국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막힌 속을 확실하게 풀어주실 네 분의 패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대한민국 공무원노동조합 총연맹에서 유영록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그리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윤성명 연구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청주대학교 행정학과 진재구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그리고 우리 해장국집의 아르바이트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선아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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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되셨죠? 처장으로 취임하신 지가? 지금 5개월에서 며칠 빠집니다. 그전에는 그 삼성에 쭉 몸담으셨었죠. 네, 삼성에 있다가 학교에서 한 2년 정도 있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인사혁신처가 이제 우리나라 그 공무원들에 관한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지 예,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결국 우리나라의 그 공무원의 그 조직의 모습도 혹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세 가지 점에서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좀 더 미래지향적인 관점으로 공무원들이 좀 생각을 바꿔줬으면 좋겠다. 네. 또 하나는 어차피 우리나라의 미래는 글로벌 속에 있기 때문에 예. 글로벌이라는 컨셉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깨우쳐서 네. 세계 정부와의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면 좋겠다. 예. 그 두 번째. 또 하나는 생산성이라든가 경쟁력이라는 단어에 네. 조금 더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지 않겠는가. 요 미래 세계 경쟁력 네. 이 세 가지가 앞으로 공무원세가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일단 그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님 나와 계시니까 네. 주무부처의 처장님께서 네. 제시하신 그 세 가지 그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근데 저는 차장님께서 이제 자주 만나서 어떤 우리 공무원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하지만은 그 변화는 저는 분명히 수긍을 합니다. 네. 그러나 처장님은 밖에 계셨기 때문에 안에 들어와서 공무원의 특수성을 다 살펴보시고 공무원만의 군이면 군, 도면 도만의 또 거기에 공무원들이 맡은 업무들이 다 색깔마다 다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방 자체를 일반적으로 무조건 개방이 좋다고가 아니라 네. 꼭 한번 공무원의 올해 48년도 했던 우리 공무원 특수성을 한번 들여보고 나서 네. 혁신을 좀 계획을 추진하라는 두 말씀입니다. 분 전문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전에는 이제 공직사의 특성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고 또 그런 관점에서 이제 조금 이따 얘기할 공무원연금의 특성도 많이 거론이 됐는데요. 네.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굉장히 노동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많은 다른 여러 가지 직종들 사이에 막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을 활성화하는 소위 말해서 이제 포터빌리티를 굉장히 영어로 표현하면 강조하는 사회 아닙니까? 그래서 공무원 사회는 공무원 사회 나름대로 그 조직의 어떤 강점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네. 행정적인 측면에서 또 민간 부분대로 어떤 또 경쟁적인 차원에서 그 생산성 향상 이런 차원에서 또 상당한 노하우가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만 지금 유달리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민간 교리 활성화라는 게 어떤 시대적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는 아무래도 관내 인력도 민간 가서 좀 경험을 해볼 필요가 있고 예. 민간 쪽에 있는 인력도 관내에 와서 일을 하면서 서로가 좀 윈윈할 수 있는 쪽으로 이렇게 인력 교류를 하는 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생산성을 좀 높일 수 있는 길인 것 같아요. 공공부문과 민간 부분의 차이는요. 예. 사람이 다른 것이 아니고 네. 추구하는 목표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공공부문은 공익을 추구하는 집단이고 네. 민간 부문은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똑같은 사람이 가더라도 이 사람이 정부에 들어왔을 때 추구하는 목표와 민간 기업에 들어갔을 때 추구하는 목표가 다르죠. 예. 예를 들어서 민간 부문 같으면 똑같은 가격을 가지고 백신을 싸게 사면 좋겠지만 네. 정부 쪽에는 싸게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질병을 치료할 수 있어야죠. 예. 그러니까 유병률을 낮추는 것. 이 정책이 추구하는 효과성을 담보했느냐. 네. 그러니까 단순히 투입 대비 산출이 높은 능률성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원래 그 정책이 추구했던 목표를 달성했느냐. 이걸 따지는 거죠. 네. 이제 본격적으로 공무원 연금에 관한 그 토론을 시작해볼까 하는데 사실 그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저만 하더라도요. 이 연금 얘기해 보게 되면 왜 이렇게 용어가 어렵고 아주 머리 아파 죽겠어요. 그래서 최선아 씨가
네. 이 부분에 관한 거를 좀 공부해 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좀 알기 쉽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바로 이겁니다. 공무원 연금 개혁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바뀌어야 되면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이해를 하려면 우선 현재 공무원 연금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이해가 필요할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우선 공무원들이 받는, 퇴직 후에 받는 연금 수급액은 기여금이라고 해서 공무원들이 받는 매월 금액, 월급에서 7%를 내고요. 또 정부가 부담금 7%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금액으로 모자랄 경우 정부가 보전금이라는 명목으로 또 충당을 해주고 있죠. 과연 그렇다면 받는 금액은 얼마가 되느냐, 이 수식에 따라서 받게 되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연금 지급률이라고 해요. 연금 가입 기간 1년당 이제 1년이 늘어날 때 늘어나게 되는 연금 비율이라고 하는데요. 이 비율의 현행이 1.9%인데 이 비율에 연금 평균 월 급여액을 곱하고 또 재직 연수를 곱하면 연금 수급액이 나옵니다. 네. 하지만 다 아시다시피 요즘 고령화 추세로 인해서 공무원 연금이 만들어졌을 때 60년대 52세였던 평균 수명이 2013년대 오면서 82세로 30년 가까이 늘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내야 되는 돈은, 퇴직자는 많아지고 정부에서 보전해야 되는 보전금은 더 많아지고 하니까 네. 계속해서 개혁이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네요. 예. 사실 저 표를 봐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냥 눈에 들어오는 것만 잠깐 뽑아보면 어쨌든 저 제도가 처음 도입될 때 60년대 그 당시에 평균 수명은 52살. 근데 지금은 80살이 넘었고, 그래서 퇴직하신 분들한테 지급되는 연금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국가 부담이 늘고 있다. 이거를 해결하자. 여기까지 다 동의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쭙고 싶은 것은 작년에 그 대타협기구가 출범을 했습니다. 참 어렵게 출범을 했는데 일단 그 당사자이신 정부와 노조가 나와 계시니까, 근데 왜 이게 약속 시한을 넘기게 된 겁니까? 원래 90일간의 대태학기구 안에서 공무원 단체와 정부, 그리고 전문가, 그 다음에 여야, 이렇게 같이 20분이서 머리를 맞대서 안을 만들도록 했었죠. 네. 근데 그 전에 몇 가지 이제 서로 이견 사항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재정 추계가 과연 정확하느냐 하는 이런 몇 가지 이견 사항. 또 거기서 발생되어지는 공무원의 그 퇴직 후에 그 급여의 적정성, 네. 이런 것들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어가지고 실제적으로는 이게 개혁을 하려면 구체적으로 부담은 어떻게 할 것이며 네. 지급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수준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서로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핵심은 수준이었겠죠. 예, 그 부분이 이야기되기 전에 이 전 부분에서 너무 오랜 시간을 갖는 바람에 구체적으로 여기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서론이 길었다. 예, 결국은 그런 것이 아니었나 싶은데, 맞나요? 결국은 어느 일방이 아니시라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잖아요. 아니, 우리 처장님 말씀하시고 나서 예. 제가 있는 그대로 이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괜히 먼저 얘기했나요? 맞죠. 그래서 작정했습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그런 걸로 인하여서 예. 이것이 결국은 대태협 정신을 끝까지 좋은 성과를 거두는 데는 다소 미흡했죠. 다만 공무원 연금 개혁을 해야 된다는 인식은 같이 동의를 했고 네. 몇 가지 성과는 있었습니다. 네. 성과? 어떤 성과가 몇 가지 성과에 포함이 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이제 재정 추계 모델을 이제 서로 믿고 하자. 그럼으로써 이제 재정 추계에 대해서 발표하게 되면 예. 그 데이터는 맞다. 네. 이런 이제 불신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은 불신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이 성과라고 할 수 있고요. 공무원 연금 개혁이 하는 것은 맞는 올바른 방향이다 하는 것은 거기 이제 모든 참가자들이 동의를 했고요. 세상에 우리나라만 도깨비 방망이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뚝 따가면 돼요. 그러나 외국 사례를 말하자면 30년 걸리고 최하 8년이 걸렸는데 우리만 3개월입니다. 네. 여태까지 대타협기가 이루기 전까지 연금공단에서만 재정 추계를 내놨고 제가 공무원 연금공단의 연금위원이에요. 네. 위원인데도 재정 추계를 어떤 프로그램, 어떤 산출 근거로 했냐 해도 자료를 제시해도 여태가 줘본 적이 없어요. 정부와 여당은 그 기간을 설정해놓고 어찌됐든 짜여진 각본에 맞추려고만 했지 정말 대타협 정신을 갖고 있지를 않았습니다. 예. 가장 기본적인 재정 추계라도 한번 해보자, 모형이라도 만들어보자 해서 차수를
4번이나 더 연장해가면서도 네. 그 성과라 처장님이 말하는 성과라는 게 재정추계를 밑따라는 재정추계 모형 하나 만들어낸 겁니다. 예. 아. 모형 하나 만들어냈고 끝났어요. 그런데 모형이 어떻게 된지 지금 저도 그 위원인데 예. 아직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는데 그 성과라는 거 말도 안 듣고 아니, 그 재정 수치라고 하는 것 그 자체에 대해서 합의한 것은 그거는 맞는 거네요. 아니, 모형 추계를. 그런데 정말로 이 연금 데이터 입기 기간 안에 재정 추계가 되지 않으면 다른 것은 사실 예. 더 논할 필요가 없는 그렇습니다. 건데. 그러니까 대전제죠. 예, 그게. 그러죠. 예. 이제 제공했느냐 안 했느냐는 서로 시각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게 주지 않았으면 어떻게 지금 결과가 나왔겠습니까? 추계 결과를 줬는데 네. 그 추계를 산출하기 위해서 팩터,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변수를 어떻게 넣느냐 그런 것들에 대한 근거를 명확하지 않았다는 거죠. 주지를 않았어요. 제공을 잘 안 했어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제시하지 않았다. 미래 재정 추계는 네. 여러 가지 변수를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 완벽하게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있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물론 뭐 지금까지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 과정에서 공무원연금 관련 자료들이 뭐 충분히 제공 안 된 부분들은 저도 좀 아쉽게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그 자체에 대해서 너무 어쨌든 그 이해관계자분들이 네. 문제 제기를 많이 해서 본론으로 못 들어간 부분이 있다는 건 제가 오히려 그래서 문제 제기라고 시간이 또 많이 지나갔고. 제가 오히려 문제 제기를 하고 예. 싶은 게 뭐냐니까 대표적으로 공무원 이해관계자분들이 문제 제기했던 게 공단에서 채택한 가정 중에서 평균 수명이 공무원이 일반 민간보다 한 3, 4세 더 산다. 이 가정을 못 받아들이겠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대타협 기구 관련해서 밖에서 보는 시각은 어떤 게 있냐면 대타협 기구에 노만 있지 사가 없는 것 같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정보 관계자도 들어가는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공무원연금 제도를 부담하는 주체는 다름 네. 아닌 국민들이거든요. 이제 국민들의 시각에서 재원 부담도 좀 봐야 되는데 예. 그런 관점 빠졌다는 지적에서 사가 없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연금 문제가 이렇게 지지부진한 이유는요. 근본적으로 연금을 바라보는, 즉 공무원연금을 바라보는 철학이 완벽하게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똑같은 제도를 가지고도 이 제도와 저 제도의 비교를 할 때 연금 제도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데 네. 그걸 하나의 시각으로만 전부 몰고 가니까 그런 측면이 있었어요. 아니 그러면은 지금 5월 2일까지 또 하나의 그 타협의 시한을 정해놨는데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게 되면 예. 근본적인 시각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시한 내 타결도 어렵다 이렇게 보십니까? 제가 작년에 인사혁신처가 출범하기 이전에 예. 정부에서 자체적으로 연금 개선 전문위원회를 만들어서 네. 미리 대비해서 안을 만들었었어요. 예. 그런데 뚜렷한 이유 없이 그 안이 폐기되고 네. 경제수석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국연금학회랑 공동으로 해서 새로운 새누리당 안을 만든 겁니다. 그 이전에 그 연금학회 안이 나오기 전에 참여했던 분들조차도 안전행정부가 만들었던 개선위원회에 참여를 했고요. 네. 거기에는 상당히 다른 시각을 가진 경제학자, 이 사회복지학자, 인사행정학자가 두루 참여했어요. 15명이 참여를 해서 네. 안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이 정부에 건의를 했어요. 청와대에 네. 건의를 했는데 그 안이 일방적으로 폐기가 됐는데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네. 근데 저희 그때 참여를 했었거든요. 네. 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당시에는 그 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넉 달 동안 상당히 다른 시각의 사람들이 합의를 이뤄냈어요. 네. 어떤 안을 만들 때는 연금이라고 하던 것은 모든 사물에 대한 프레임이 다르기 때문에 네. 결과적으로 그 프레임을 동의하지 않으면 예. 철학에 동의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안을 만들어도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잠깐만요. 교수님 지금 말씀하신 그 안이라고 하는 거요. 예, 예. 그 안이 어쨌든 지금 누군가는 가지고 있으시겠죠. 예. 그게 많은 분들이 동의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예. 이제라도 예. 그거를 공무원 안이나 예. 또는 야당 안이나 예. 또는 전문가의 안으로 이 대타협 기구에 내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걸 낼 수 있는 권한이 없죠. 왜? 주질 않죠. 아니 그거는 이쪽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아니죠. 그 당시에 만든 분들이 갖고 계신 아니, 거 인사 아닌데. 협치체에서 갖고 우리는 있죠. 그 당시에 위원들은요 예. 대의이기 때문에 예. 우리는 그 논의에 참여했을 뿐 그 결과는 안전행정부가 갖고 갖고 있었어요. 자,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예, 예. 차장님, 그럼 그와 같은 안도 또는 박사님 테이블에 올려서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이 안 자체들은 네. 지금 국회 특위안에서 논의가 돼가고 있습니다. 아, 이미 올라와 있습니까? 국회 특위안에 이미 4가지의 의견이 개진되어 있습니다. 네. 개진되어 있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얘기되었던 것들은 네. 그 속에 녹아져 있죠. 네. 어느 안쪽이라도 이게 녹아져 있기 때문에
그 특위와 실무기구 안에서 이것을 잘 어레인지를 해서 예. 거기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거 이제 제가 말씀드릴 처장님 건데요. 말씀하셨는데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미 대타협기구나 뭐 특위에서 논의할 안들이 굉장히 폭이 큽니다. 지금 현재 급여율이라 그래서 1.9 아까 말씀하셨는데 1.9를 유지하는 것부터 해서 예. 최대로 많이 깎을 때는 1까지 내리는 이런 다양한 스펙트럼의 안이 이미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처장님 말씀은 논의되는 안에 그 개념이 안도 이미 다 들어가 녹아 있다. 있다는 예. 개념이고요. 예. 그리고 제가 이제 파악하기에 두 가지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지난주인데 왜 이렇게 군사작전식으로 지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시지는 않았지만 언론에 많이 보도되지 않습니까? 3개월 만에 무슨 개혁을 하냐고. 예. 근데 우리는 3개월 만에 개혁하는 게 아니고요.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가 나온 게 벌써 93년 4년 때부터입니다. 2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네. 90일 안에 네. 결정을 내리자는 것이지 네. 90일 동안에 새롭게 논의를 시작하자는 것은 아니다. 이 20년 동안 충분히 논의를 했으니까 결단만 하자 이겁니다. 그게 차이인데요. 예. 그게 차이예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우리 같이 인사행정학자들은요, 공무원 연금이 원래 출범할 때 사회보장대로 출범한 게 아닙니다. 네. 퇴직금으로 출발했어요. 예. 근데 과거에는 퇴직금과 연금 형식들 할 때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사람들이 퇴직금을 더 많이 선호했어요. 네. 근데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고 이자율이 낮아지니까 사람들이 연금 선호하는 것이 많아졌죠. 네. 공무원 연금이라는 특성 자체를 퇴직금이라고 생각 안 하고 국민연금 같은 사회보장연금으로 인식을 딱 해버리고 문제를 보니까 네. 프레임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 최선아 씨. 네. 사실 대타협기구에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었는데요. 네네. 논의된 내용들에 관한 것도 또 정리를 해보셨죠. 네, 예. 정말 다양한 변수나 뭐 이런 게 많지만 복잡하지만 제가 봐도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히 예. 비교만 할 수 있을 정도의 표를 준비해봤습니다. 월 평균 소득이 300만 원, 재직 기간이 30년인 공무원을 예로 들어서요. 지금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안에 대입을 해본 건데요. 현행에 먼저 대입을 해봤을 때 매달 내는 돈, 이제 보험료 형식이죠. 그래서 7%로 해서 월 평균 소득 300만 원을 7%에서 21만 원을 매달 내게 되면요. 나중에 받는 금액이 171만 원. 그러니까 평균 소득의 300만 원 곱하기 지급률 1.9%를 곱하고요. 네. 거기에 재직 기간이 30년을 곱했을 때 171만 원의 연금을 받게 됩니다. 근데 새누리당 안 같은 경우는요, 우선 재직 공무원과 신규 공무원을 나눈 게 특징인데요. 현행과 비교했을 때 현행보다는 조금 더 내고 나중에 조금 덜 받는 내용이고요. 이거를 좀 보완해서 나중에 신규 공무원에게 저축 계정을 넣자는 내용이 김태일 교수의 안이고요. 네. 그리고 김용하 교수의 안도 역시나 월 평균 소득 300만 원에 재직 기간 30년인 공무원을 예로 들었을 때 조금 더 내서 30만 원을 내고 나중에 받는 금액은 현행보다는 조금 덜 받고 또 새누리당 안보다는 조금 더 많이 받는 안을 말하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같은 경우는요, 구체적인 수치를 아직 발표하진 않고 있어요, 공식적으로. 그래서 매달 내는 돈 같은 경우는 현행보다는 조금 더 내고 나중에 받는 금액은 현행보다는 조금 덜 받되 새누리당 안보다는 조금 더 받는 그런 내용의 안을 내놨습니다. 네. 뭐 현행 제도에 비교해서 김용하 교수안하고 새정치민주연합안은 깎이는 액수가 별로 적은데 네. 새누리당하고 김태일 그 교수안은 연금액이 굉장히 줄어들지 않습니까? 네. 아까 말씀하실 때 조금 줄어든다 그랬는데 저걸 보면 많이 줄어들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다는 뭐죠? 겁니다. 저 새누리당이나 김태일 교수안은 지금의 공무원연금 제도가 변한 환경에서 이게 지속될 수가 없다. 집으로 치면 리모델링해서는 안 된다. 기둥 뿌리가 막 사글라 그래서 재건축을 해야 된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연금 부분은 좀 깎되 네. 그 부분을 퇴직연금으로 깎이는 만큼을 좀 보완해 주겠다는 퇴직금을 주겠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전환해서 지금 현재는 민간 대비 39%에 불과한 걸 예. 민간 대비 100%로 올리겠다 그러거든요. 예. 그러면 연금은 저렇게 줄어들지만 다른 보완이 퇴직금이 있다. 2.5배 예. 오르면서 실제 받는 액수는 저거보다 많아집니다. 3, 40만 원 예. 많아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 표는요, 제가 왜 말씀을 안 드리냐면요. 예. 저걸 논한 적이 없습니다. 잠깐. 잠깐. 논한 적이 없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 안을 놓고 이야기해 본 적이 없어요, 기구에서. 자기 생각을 한번 말했어요. 각자의 거기에 입장. 대해서. 예, 한번 그 교수님이 저희들은 지금 재정 추계가 정립이 되지도 않았는데 네. 어떤 안을 말한다는 것은
맞지가 않다. 순서가 바뀌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논할 가치가 없다 해서 논하지를 않았습니다. 사실 이거예요. 내가 저 안에 의미가 없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예. 저 수치가 저 안 네 가지 다 의미가 5 없다고요? 가지 왜 그러냐면 예. 5가지 안을 얘기할 때 그 5가지 안이 누가 돈을 더 받고 더 내고 그런 차원의 것을 논의를 할 게 아니라 이것은 연금 개혁을 하는데 구조 개혁이고 네. 이거는 연금 개혁에서 모수 개혁이다. 예. 철학을 먼저 결정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연금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이 상태로서 지급률을 낮추고 걷는 걸 더 많이 거둘 거냐. 예. 거기에 집중할 거냐. 아니면 연금 자체 성격 상태처럼 자체를 구조개혁에서 국민연금처럼 갈 거냐. 네. 이걸 먼저 결정하고 가야 되는데 네. 그 두 가지가 막 짬뽕이 돼 있단 말이죠. 잠깐, 좋습니다. 예. 그러면 두 분께 이 공무원 연금에 대한 근본적인 성격을 예. 노조는 정부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기본적으로 퇴직금과 연금 두 가지 성격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 인데 이유는 앞으로도 그래야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지금은 이제 신규 공무원 입직자한테는 퇴직금을 갖다가 퇴직금답게 주고 네. 연금은 국민연금과 같은 형태로 도입을 하자. 그럼 이제 구분한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이것이 이제 이번에 이야기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 신규라는 건 내년도에 들어올 예정인 공무원입니다. 네. 현재 있는 사람들과는 다소 상관이 좀 떨어지는 현재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재정 악화가 상당히 심각하므로 네. 또 아까 보셨다시피 30년 정도의 이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네. 앞으로도 더 늘어날 거고 100세 시대를 본다는 것이 이건 자명한 자, 사실이고요. 그러면 위원장님. 아무튼 노조에서 볼 때는 이 연금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퇴직급적인 성격을 같이 가져가야 한다고 보시는 겁니까? 어느 조직에서 이 연금에 관한 것이 세계가 분류되어 있어 간다는 것은 조직 내에 갈등도 유발되고 어느 나라에 이렇게 분류를 시켜서 한 직장에서 봉급체제를 다 따라가고 그건 받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위원장의 입장은 앞으로도 예. 공무원 연금만큼은 퇴직금의 개념까지도 포함을 한 것으로 가야 된다는 입장이시냐고요. 당연한 것을 왜 원래 물으십니까? 아니, 아니신 거니까. 왜 그러냐면 아니신 거니까 지금 이제 확인해 그 보도록 공무원 하죠. 연금이 예. 1960년대 출범한 이후에 예. 아무런 변화 없이 계속돼 왔기 때문에 예. 분명히 군 공무원 연금은 아니, 그러니까 퇴직금입니다. 그 당시에 예. 그랬다는 동의를 하는데 예. 제가 여쭌 것은 앞으로 개혁을 함에 있어서 예. 그 성격 그대로 가져갈 건지 아니면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철학에 관한 문제니까 앞으로는 구분을 해서 갈 건지 이게 명확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거 합의가 돼야 되겠죠. 그 네, 말씀하신 네, 것처럼. 그렇죠. 근데 두 분은 바꾸지 말자는 입장이신 거죠. 그러죠. 지금 아니, 뭐 제가 좀 말씀을 네.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공무원연금 제도가 있잖아요. 처음 1960년에 도입됐는데 네. 지금 그 우리가 처한 사회 경제적인 여건이 그때하고 동일하다 그러면 네. 원래 그 당시 그 제도 그 속성대로 갖고 갈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굉장히 사회적인 여건이 많이 바뀌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오스트리아나 뭐 스웨덴 우리가 많이 아는 나라들 있지 네. 않습니까? 이런 나라는 예전에 우리보다 더 공무원의 특성을 강조하던 제도였는데 네. 지금은 국민연금 속성하고 퇴직금 속성을 명확히 구분해서 가는 쪽으로 가고 이미 있는 추세가 그렇다. 이미 15년 예. 전에 이미 개혁을 그렇게들 신 했습니다. 교수님. 예. 자, 그러면 우리나라도 그렇게 가야 한다고 하면 예. 뭐가 선행돼야 되냐면 뭐죠? 지금 공무원 연금이 연금자가 붙었지만 사실은 퇴직금 쪽으로 출발했잖아요. 예. 그 중에 어느 부분이 퇴직금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어느 부분이 사회보장제도에 해당되는 부분인지를 예. 먼저 분석하고 그걸 나눠야 돼요. 예. 근데 지금 무조건 4.5, 4.5로 간다는 얘기는 그 중에 어느 부분이 퇴직금 부분이고 어느 부분이 사회보장 부분인지를 분석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4.5로 금액적으로 가고 나눈 나머지는 것이다. 퇴직금을 만든다는 예. 거잖아요. 사실은 그게 안 그건 되는 알겠습니다. 겁니다. 네, 어떻게 왜 된 그러냐면 겁니까? 예. 지금 지급 부분이 있잖아요. 예. 이런 것이 있습니다. 민간 기업에서 종업원한테 퇴직금을 주죠. 네. 사용자가 자비부담으로 퇴직금을 줍니다. 예. 그 퇴직금을 월급여로 따지면 12.3%에 해당됩니다. 네. 근데 공무원이 부담금으로 주는 거 있잖아요. 정부가 부담금으로 주는 건 7%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민간 기업의 고용주가 자기 부담으로 주는
했다는 하고 액수가 더 컸다. 예, 산재라든가 이런 걸 모두 감안하면 예. 한 14.3%의 부담액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정부가 예. 공무원을 위해서 부담하는 액수를 보면 부담금 7%에다가 보전금 내는 거 있잖아요. 네. 그 보전까지 합하더라도 12%밖에 안 돼요. 그 교수님 말씀 잘하셨는데 예, 바로 예, 예. 이런 논란을 좀 우리가 속 시원하게 뻥 뚫리게 해결하자는 게 하자니까요, 말씀을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 지금 두 분 말씀하시는 거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면 예. 공무원연금이라는 건 이게 어떤 퇴직금의 속성이 있다 이런 부분에다 또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게 민간보다 직계 받는 퇴직금 고려하면 우리가 결코 많이 받는 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말씀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한 20년 이상 똑같은 논란이 진행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공무원연금 더 많이 받는 거 아니다. 퇴직금 직계 받는 거 고려하면 그러니까 그런 논란을 이제 종식 지킬 때가 입증 됐다는 책임은 거죠. 이쪽에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입증을 그러면 해보세요. 퇴직금 직계 받는 부분은 명확하게 퇴직금 민간하고 맞게 지급하고 예. 연금 아까 한 부분은 14%까지 올라간다. 연금 예. 연금 부분대로 명확히 하겠다는 거예요. 가는 방식인데 앞으로 방향이. 예. 여태까지는 우리 퇴직금 비교하면 더 받는 거 아니다 그러면서 그걸 명확하게 하겠다 그러면 또 그 길은 못 가겠다 그러시니까 잠깐만요. 노조위원장님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예. 저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까? 아니죠. 아, 명확하게 하자는 거를 반대하시는 건 아닌 거예요? 명확하게 하자는 명확하게 거 답변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명확하게 하자는데 선제 조건이 뭡니까? 공무원 특수성에 대해서는 한 말씀도 안 하시잖아요. 그럼 공무원의 신분제약부터 해서 우리 인사혁신처에서도 대탁위에서 인정을 했어요. 특수성에 대한 인정. 특성이라는 게 뭐냐 말이죠. 그게 또한 나와져야 특성을 어떻게 인정할 건지가 나올 것 같고 또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게 되면 퇴직금과 연금을 구분하자는 데에 대해서는 노조 입장이 또 명확하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 말씀이 나오니까 또 전제를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퇴직금과 연금을 구분하자 수치는 함께 얘기해보자라는 이 제안은 받아들이십니까? 누누이 강조를 했어요. 뭐요? 어떤 이야기를 하려면은 왜 대탁기구에서 가장 기본적인 인사정책적인 그 특수성이라는 안을 갖고 오지를 않냐. 그러면 또 달라진 협의가 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대탁이 끝날 때까지 갖고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구분하자는데 동의를 그러면 명확하게 안 하시는 건가요? 할지 말지는 좀 생각해 보시겠다? 그 부분은 예. 선제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아무 근거도 아니, 없이 근데 할 수는 그래 없는 맞습니다. 거죠. 대개의 제도를 새로운 사람부터 적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지금 제도를 변경해야 되겠다는 시점이라면 네. 새로 들어오는 신입 입직자한테 적용을 해서 앞으로, 다른 예. 쪽과의 국민과의 형평성이란 부분을 해결하자 하는 것은 이게 어떻게 봐야 하는 거죠. 네. 신규 입직자한테 적용하자 하는 부분과 네. 기존 공무원에 대해서 십시일반 고통을 분담하자는 거 수고권자에게 부담을 조금 하자는 거 이런 부분은 조금 달리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차장님 이거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 특수성에 관한 부분을 강조하시는 것을 들었을 때에는 애시당초 출발점부터 전제가 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 달라는 취지로 저는 이해를 했어요. 무슨 얘기인고 하니 예컨대 삼성이나 현대와 같은 곳을 들어갈 때 그분들의 어떤 기본적인 전제와 공무원으로 이제 젊음을 시작하는 분들의 기본적인 전제가 다르기 때문에 그 전제에서 나오는 뭐 신분상의 문제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뭐 희생이라고 해야 될까요? 노동 3권의 제약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 거를 감안을 해서 그 부분에 관한 것도 함께 내놓아야만 논의가 진척될 수 있다. 이거. 그렇죠. 그래서 아니 잠깐만요. 예. 진 교수님 말씀했듯이 예. 연금이 처음 출발할 때 예. 근데 전제가 퇴직금도 있지만은요. 이 낮은 봉급 체계, 그러니까. 그 후불적 보상 예. 체계로부터 예.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신분제약부터 하면서 여러 가지 겸익금지 여러 가지만 이 모든 것이 연금에 녹아 있는데 그 부분은 한 말씀도 없고 경제 논리만 말씀해 주십니다. 자, 이 정도 이제 이견과 입장을 확인한 것 같은데 두 번째 이제 연금으로 간다라고 할 때 뭐 불리하든 가치가든 결국 지급률이라고 하는 것이 핵심일 것 같아요. 지급률을 지금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게 1.7 정도 되나요? 정부 기초 제시하는 1.5고요. 1.5인가요? 예. 새누리당이 얘기하는 거는 1.25고요. 1.25고. 또 다른 안이 있습니까? 그 김용환은 1.65까지 올라갔고 저 야당안은 1.7입니다. 어쨌든 여기에서의 핵심은 그 지급률에 관한 것인데 그게 혹시 고려가 될 수가 있다면 좀 높게 책정이 됐을 때는 받아들일 수안이 될 것도 같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그러면 이제 교수님이나 위원장님께서 보실 때 현행 체제를 그대로 가져간다라고 하면 예. 어쨌든 그로 인한 재정적인 부담을 걱정하는 게 이쪽 시각 아니겠습니까? 예, 예.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저는 1.9에서 네. 1.65든 1.7이든 얼마든지 가능한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전제가 뭐냐면 뭐죠? 국민연금과 비교해서 형평성이 맞으니까가 아니고요. 예. 과거에 비해서 수명이 늘어났다든가 이자율이 떨어졌다든가 네. 인구학적 변화, 금융 환경의 변화 때문에 우리가 그걸 수용한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겁니다. 그 전제를 딱 그렇게 만들고 예. 만들었을 때 예. 지준율은 어느 정도나 가져가면 적절할까요? 지금 현재 그 기존의 틀로 보면 예. 1.7 정도는 공무원들이 수긍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물론 1.7. 뭐 제가 그걸 말할 수는 없겠지만 왜 그러냐면 저로서는 이제 왜 1.7을 모수개혁만 할 때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이제 그 고령화 현상이라든가 이자율이 낮아진다든가 이걸 감안하면 그 이상을 바라는 건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그 웃음은 참. 이제, 자, 구급 입직자가 네. 그때 계획을 해서 네. 30년 근무해서 143만 원을 받으면 140만 원을 예. 받아요. 그럼 지금 지급률을 말씀을 하셨는데, 자, 우리 2인 최저생계비가 138만 원입니다. 138만 원. 예. 예. 그런데 140만 원을 받아요. 예. 그러면은 지급률을 말하는데 뭐 낮추는 것이 개혁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러면은 더 이상 140만 원 더 이상 깎을 것이 뭐가 있습니까? 자, 그러면은 예. 말씀을 드려서 항상 말씀하는 수지균형 그리고 이 적자분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적절합니까? 그러면은 예. 왜 꼭 연금은 연금 다 와야 되는데 깎아서만이 지급률을 낮추는 것만이 개혁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잠깐만요. 지급률이라고 하는 것이 평균치 아닙니까? 그러니 좀 이렇게 높으신 분들은 확 깎고 하위직이나 이제 위험한 직군에 계신 분들은 확 올려도 좀 정책 목표에 달성하는 부분은 없을까요? 예컨대 처장님 뭐 퇴임하시면 이번에 이제 그 윗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적게 전보다 좀 적게 해서 너무 많이 받는 분들에 대한 양보를 받아내는 예. 그런 건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걸 더 많이 더 많은 양보. 또 이 아래 단에서 좀 적게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좀 소득 재분배를 통해서 조금 올리고 지금보다 더 좀 많은 한. 예. 하여튼 그렇게 좀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는 지급률을 낮추지 않으면 재정의 절감 효과는 작아집니다. 미미하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예. 지출이라는 것을 줄이지 않고 수입을 늘려야 된다는 것은 이건 부담이 결국은 어디서 들어오겠습니까? 소득 때문에 다른 시각으로 가자. 예. 누가 부담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뭐 우리나라 경제를 바라보는 OECD 권고나 이런 데는 전부 다 보면 지급률을 낮추는 것이 그것이 앞으로 해야 될 방향이라는 국제적 권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박사님? 지금 아까 어떤 연금 정책 차원에서 고위직 연금을 좀 줄이고 하위직 연금을 올리면서 소득 재분배 기능 조금이 아니라 고위직 확 내리고. 그 부분은 그러니까 소득 재분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느 정도 공감대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지급률은 그거하고 이제 별개 개념인데요. 지금 우리 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뭐 1.9를 하든 아니면 좀 퇴직 연령을 늦추고 보험료 부담을 높이면서 지급률 깎는 거는 최소화하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최대 부담하겠다는 게 공무원이 10% 부담하고 국가가 10% 부담해서 20% 부담하겠다는 게 지금 최대 부담하겠다는 상한이거든요. 네. 1.9를 지급하려 그러면 2009년 이후 들어온 사람들만 해도 보험료를 33% 이상 걷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급률을 손을 안 대면 보험료를 지금보다 많이 올려도 연간 13%포인트가 부족하다는 거죠. 네. 저는 이제 전문가 입장에서 얘기하는 예. 것이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 1.7이 합리적인지 안 한지는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 돈이라는 것은 다다익선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근데 제가 이제 그나마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정부가 이제 욕심을 내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뭐죠? 아까 말한 2080년까지의 개혁을 추계를 완벽하게 해서 지금 끝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느 경제적인 추계도요. 네. 그렇게 장기 추계가 맞는 법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네.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이자율이 지금 30년 전이라 불과 10년 전만 지금 1%대로 내려오리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네. 그리고 고령화가 이렇게 빨리 진전되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었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예측하면 앞으로 지금 2080년에요? 전제가 좀 달라질 수가 네, 있다. 얼마나 달라질 수 있기 예. 때문에 너무 길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중기 개혁으로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갑자기 또 걱정이 생기는 게 미래의 그 공무원들한테 그렇게 좀 박하다, 심하다 싶을 정도의 연금 체계가 만들어지게 되면 우수한 사람들이 공무원으로 그래도 가겠습니까? 어떨까요? 지금 현재도 공무원의 경쟁률은
상당한 직종이 100대 1입니다. 내년 공무원들이 이 바뀐 제도에 의해서 응시를 할 수 있을 것이고요. 네. 그것은 알고 들어오게 되죠. 네. 또 아까 지금 진 교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새로 들어오는 공무원에는 너무 박해지는데 네. 기존 공무원에 대해서는 너무 안 하는 것 같다는 또 인식까지 갖고 계십니다. 네. 이것이 기존 공무원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고 생각해 봐야 되는 네. 그 하나의 관점이 되겠고요. 예. 또 하나는 이게 과연 5년마다 지금 5년 만에 하는 겁니다. 이걸 계속 5년마다 할 거냐? 이게 국가적으로 봤을 때 얼마만한 갈등이고 예. 공무원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고 네. 정부도 얼마나 힘든 일이고 국민도 이걸 어떻게 보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 만일에 한다면 앞으로는 좀 이런 일이 적게 하거나 좀 멀리 이런 일이 벌어지게 네. 그런 개혁이 이번에 돼야 되겠다는 것이 사실은 자. 정부 입장입니다. 최선아 씨. 공무원 시험 준비해 본 적 있어요? 저는 준비 안 해봤는데 에이, 주변에서 정말? 많이들 해요. 그 주위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그 친구들 네. 어떤 각오로 어떤 이유에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제가 보면요, 한 몇 년 재수해도 계속 도전을 하더라고요. 네. 뭐 노량진에 고시촌 받아서 그렇죠. 계속 막 재수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유가? 정년 보장이 아닌가 싶어요. 아, 안정성, 직업의 안정성. 예. 최근에 뉴스 보니까 서울시에서 올해 뭐 공무원 뽑는데 경쟁률이 57대 1이었다고 해요. 네. 그거를 이제 저는 아르바이트생이니까 예. 저나 이제 계약직에서 근무하는 친구들이 얘기를 하다 보면 연금이 깎여도 뭐 되기만 한다면야 진짜 좋겠다. 정년 보장되지 뭐 노후연금 나오지 이러니까 그냥 부러운 마음이 먼저 들더라고요. 사실 이것도 제가 네 분께 좀 말씀 여쭙고 싶은 대목이긴 한데 물론 공무원들이 받는 급여가 민간에 비해 볼 때 상당히 부족한 것은 사실인 것 같은데 아까 특속 말씀하셨습니다만 하지만 또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뭐 매력이라고 할까요? 그것도 분명히 존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 가운데 하나가 지금 얘기한 것 같은 직업의 안정성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은 민간 기업에서는 보상받지 못하는 또 하나의 어떤 뭐 혜택이라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장점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 공무원 평균 근무가 50.6세입니다. 네. 지금 뭔가 착각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신규 자리에 들어와가지고 막상 그 경쟁을 뚫고 마땅히 갈 곳이 없으니까 들어와가지고 그 경쟁률이지. 네. 들어와가지고 5년 새에 그만둔 확률이 33%로 나타났어요. 네. 이런 수치는 전혀 말씀을 안 드리고 또 보수도 마찬가지로 현재 많이 좀 좋아졌죠. 그러나 지금 백인 사업주 기준에서 84.6%예요. 네. 그런데 자 그러면은 항상 우리 차장님 삼성에 계셨지만 삼성 경쟁률이 몇 대 몇입니까? 공무원보다 약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예 실력이 안 되면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삼성도 들어와서 한 7, 8년 사이에 대학교를 졸업했을 때 50%가 그만둡니다. 네. 그러니까 맞죠. 네, 그만큼 공무원도 그만둡니다. 3년 안에 5년 안에 그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안정적이라는 것은 네. 이제 연금도 받고 보수도 괜찮고 예. 안정적이라는 것은 그것은 논리가 지금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일단 뭐 당사자들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제 두 분 전문가께 뭐 연금 전문가시고 또 인사문제 전문가시니까 이 난제지 않습니까? 사실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은요. 어쨌든 그 공무원들이 받는 그 연금에 대해서 이대로 가게 되면은 국민이 세금으로 내릴 부분이 크다. 이거는 이제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책이 필요한 걸 것이고요. 어떻게 이거를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참 어쨌든 뭐 결정은 필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외국에서 성공적으로 연금, 공무원연금을 포함해서 네. 뭐 우리는 지금 공무원연금 문제가 굉장히 시끄럽지만 외국은 일반 국민연금 문제도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네. 이해관계자가 많기 때문에. 예. 근데 그런 문제를 연금 문제를 효과적으로 아주 슬기롭게 헤쳐나간 나라들의 공통적인 문제, 방향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지금처럼 이건 뭐 철학이 이렇다 저렇다 하면 백날에서 해결이 안 되거든요. 네. 이 문제를 탈정치화를 시켰다는 겁니다. 정치적인 이슈는 뒤로 빼고 이 제도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생존 가능한 제도냐 아니냐를 보면서 정치인들이 관여는 하는데요. 아니, 그러니까요. 필요적으로 하는데 거기서 데이터를 제공하는 소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네. 굉장히 상대적으로 중립적이어야 알겠습니다. 되는데 그 중립적이라는 건 결국은 수치로 얘기할 수밖에 없던 네. 자, 이제 그 당사자십니다. 노조 위원장님, 차장님. 어떻게 네. 풀어갈까요? 선거당 정부 쪽은 재정, 네. 적자 부분, 세금 부분만이 아니고 우리 쪽은 연금은 연금다는 이게 맞습니다. 그럼 가장 기본적인 것이
그냥 세금 이야기하고 하시는데 우리 OECD 국가 중에서 사실 지출률이 우리가 GDP 대비 0.7%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대부분 그렇게 말씀하는데 OECD 국가 1.5%입니다. 왜 그 네. 이야기는 안 하시는지를 모르겠어요. 네. 자, 잠깐만, 그래서요. 예, 예. 그래서 예. 그러면 자 다시 돌아가서 그런 수치를 저는 말하고 싶지 않고요. 네. 국민연금이 평균 80만 원입니다. 네. 그러죠. 그게 연금입니까? 연금을 연금답게 가져가자. 2009년도에 예. 계약을 해서 구급 30년 돼서 140만 원을 받는데 네. 왜 적자 논리, 세금 논리를 하면은 제가 금방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GDP 대비 지출률 0.7%도 안 돼요. 우리나라는. 그런데 왜 그 논리는 말씀을 안 하십니까? 알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수치. 연금을 수치 안 하고 싶어서. 그러면 교수님께서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아니 140만 원이 우리 공직자가 65세까지 하고 나서 네. 140만 원을 받으면은요. 예. 또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게 알겠습니다. 유지가 되겠어요. 왜 그 자. 이야기를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좀 안 씁니까? 처장님? 국가에서 차지하는 그런 부담에 대해서는 저희 나라 공무원 숫자가 얼마나 되는가? 2%입니다. 네. 그런 나라들은 한 30% 됩니다. 예. 또 그런 나라는 연금을 해온 지가 오래가고 수급권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저희 나라도 지금 현재 작년도 39만 명인데 이것이 10년 후에는 68만 명이 됩니다. 네. 또 10년이 지나면 89만 명이 됩니다. 근데 그 사이에 공무원 숫자는 지금 108만인데 118만입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은 세 사람이 한 사람을 갖다가 연금을 내서 부양을 하고요. 네. 10년 후에는 두 사람이 한 명이고요. 네. 20년 후에는 1.3명이 한 사람을 부양해야 되는 이런 예. 부담이 굉장히 커지죠. 그렇게 저희도 갑니다. 그때가 되면 말씀하신 대로 OECD 부담만큼이 커지니까 네. 그거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네.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부가 고용주고 네. 공무원은 피고용인이고 예. 국민은 주주입니다. 주주다. 네, 정부는 경영자고. 예. 자, 그러면 주주도 경영자도 직원의 임금에 대해서 관여할 권리는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민간기업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연금이든 퇴직금이든 보수든 결정할 때는 경영자하고 네. 피고용인 간의 노사협상을 통해 그렇죠. 결정합니다. 예, 당연히요. 그러면 예. 연금에 관해서는 네. 일단은 이 정부로서 지금 인사혁신자가 정부 경영자잖아요. 네. 인사 담당이니까. 예. 하고 공무원하고 이제 논의를 해야 됩니다. 예. 그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같은 전문가들이 조언을 해주고 네. 또 국민들이 의견을 개진하는 거죠. 예. 저는 늘상 얘기하지만 예. 이 연금 문제는 돈입니다. 예. 돈 문제를 얘기할 때는 돈에 대한 심리를 이해하지 않는 사람들이 수치만 가지고 백날해서는 안 됩니다. 자, 사실 오늘 뭐 그래도 후련하지 않으십니까? 하신 말씀 다 하신 것 같고. 아니, 위원장님 아니, 그런 예. 말씀하셔야 돼요. 가장 기본적인 예.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보전금이 많이 생기고 네. 한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속 시원하게 말씀을 안 하시는 게 자체적인 어쨌든 또 다른 기회가 있을 것도 같고요. 아니, 그래서 저는 5월 3일 날 예정되어져 있는 그 시한 안에 정말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기를 국민들은 바라보고 있을 것 같아요. 네. 모쪼록 그 기간 동안 충분히 논의하시고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하셔서 어떤 타협안이 나올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내용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여튼 뭐 열심히 해서 예. 마무리를 하시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